말씀드리겠습니다. 옥시피탈 파이버 시스템이라는 건 지금 후두골에 섬유가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근육이 있으면 근육의 끝부분에 힘줄이 있어요. 근데 얘는 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보통은 근육이 있으면 근육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근육이 여기에 액틴과 마이오신이 굵은 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끝에 오면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다 빠지고 이 근섬유를 쌓고 있는 그 껍데기들, 근막들만 모인 게 건이에요. 근데 이 우리 뒤통수에 있는 그 부위에는 그 승모근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유양돌기 쪽에 흉쇄유돌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승모근하고 흉쇄유돌근은 그 머리 뒤쪽에 대부분 부착되어 있는데 이 후두골에 여기 쪽에 쫙 붙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머리의 뒷부분에 여기 유양돌기고 외부도 용기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고 외부도 용기 주변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흉쇄유돌근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 승모근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 조르륵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두골 안쪽에는 뇌를 쌓고 있는 경막이 부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막 중에서도 이렇게 뒷머리에 해당하는 지금 이 부분이 흉쇄유돌근하고 승모근이 부착되어 있는 자리고, 바로 안쪽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이 십자가는 그 전두골에 여기 있는 사골의 개관서부터 전두골이 뾰족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나요? 그죠?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운데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쫙 붙어있는 대뇌겸이 있고, 양쪽으로는 소뇌천막이라고 해서 대뇌하고 소뇌가 서로 칸을 막고 있는 소뇌겸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뇌가 있고 여기 소뇌 있는데 여기에 이 소뇌겸이 붙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운데 이렇게 좌뇌 우뇌를 가로지르고 그 다음에 대뇌와 소뇌를 가로지르는 그 십자가가 여기 부착자예요. 그러면 이 뇌 안에서 어떤 긴장 패턴 같은 것들을 쌓고 있는 막들이 팽팽하게 느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그런데 얘네들은 3차 신경, 우리 눈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생학으로 나오는 거, 하악으로 나오는 3차 신경들 중에서 그 다음에 목에서 나오는 경추 1번, 2번 뇌신경이 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긴장 패턴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도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의 문제이지만 하드웨어인 이 뇌에서도 긴장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긴장 패턴을 3차 신경들이 감지하는데 실질적으로 긴장되고 있는 그 기계적인 긴장은 이쪽으로 오겠죠. 부착되어 있는 자리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근육이 이런 데 붙어 있으면 내가 땡기면 얘가 힘을 받잖아. 우리 사각근 같은 경우에 근육이 짧아지면 여기 있는 흉추 1번에서부터 나오는 1번 늑골이 팽팽해지잖아요. 내가 이 근육이 긴장을 하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뼈가 긴장이 되잖아. 똑같은 원리로 이 안쪽에 이 대뇌겸 소뇌천막의 긴장 패턴이 후두골에도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쪽에는 소뇌천막하고 대뇌겸이 있다면 바깥쪽에는 승모근하고 흉쇄유돌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후두골이 이 모양을 잘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쪽하고 안쪽의 균형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뇌 안에서 받는 긴장 패턴은 밖에서 흉쇄유돌근하고 승모근이 그거를 중화시키고 상쇄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승모근하고 흉쇄유돌근은 희한하게 뇌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제11번 액세서리 너브, 번역하면 척추부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배를 하는데, 척추부신경은 핵이 우리가 보면 뇌는 대뇌 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이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뇌가 있고 그 다음에 변연계에 쌓여있는 원초적인 뇌, 시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교, 그 다음에 연수. 그런데 그 모든 뇌신경, 뇌말초 신경의 핵은 여기에 이 원초적인 뇌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11번 뇌신경 핵은 여기 뇌 부분에도 일부 있지만 경추 1번서부터 7번까지 척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통의 그 7번, 8번까지는 핵이 이 뇌 안에 있지만 연수까지 있지만 이 11번 뇌신경은 핵이 경추 5번까지 내려와 있다고. 그래서 이 경추에는 뇌신경의 핵이 9번, 10번, 11번, 12번 핵들이 이 척수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 목을 다치면 진짜 뇌신경 자체가 손상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주신경, 제10번 뇌신경 미주신경은 뇌에서 나오지만 얘도 핵이 경추에까지 와 있어요. 미주신경은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이잖아요. 그리고 교감신경의 핵은 희한하게 뇌에 없어. 물론 뇌에서 통제를 하지만 흉추 1번서부터 요추에까지만 핵이 여기 있다고. 그럼 무슨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나 긴장되면 외부에서 쌓이려면 얘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처리하지만 뇌에다가도 보고를 상행로를 거쳐서 보고를 하고 다시 통제를 받긴 해요. 그리고 이 핵 자체가 이 척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신경 나오다 보면 양쪽에 신경전 양쪽에 교감신경철이 줄줄이 사탕으로 횡돌기 앞쪽에 주르륵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물, 콧물, 입에서 나오는 침 이런 액체를 분비하고 이러면서 서로 억제하고 이러는데 분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잠궈주고 하는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는 부교감신경은 뇌 요 부분에 있지만 교감신경은 흉추 1번에서 위로 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흉추 1번을 다치면 눈물 콧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 나온다든지. 우리는 보통 통제센터는 다 이 안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제센터는 흉추에 있단 말이야. 교감신경. 그리고 남성이 사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천골에서 부교감신경이 나간단 말이야. 요추에서부터 교감신경이 나가고 부교감신경은 나오기는 천골에서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기억하시겠지만 척수신경은 요추 2번 정도까지만 왔고 나머지는 마미신경으로 나가잖아요. 길게. 그런데 요추 2번 정도에 실질적으로 그 부교감신경이 핵이 있고 나오기는 천골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경추 부교감신경의 핵이 여기 있고 미주신경의 핵이 일부러 뇌 안에 있고
그다음에 교감신경의 핵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핵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신경의 절대적인 통제를 하는 부분이거든. 즉석에서. 그러니까 모든 반사를 일으키는 핵심이 핵이야, 핵. 반사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뭘 만졌더니 뜨끔해. 전기가 정전기로서 이렇게 튀는 거, 구부리는 거. 그 다음에 무릎을 이렇게 해서 툭 쳤을 때 저절로 피는 반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루즈를 바르는데 루즈를 이렇게 바르지 않고 바를 때다 왜 눈알은 이렇게 올리느냐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사탕을 깎게 물면 가만히 보고 있는데 누가 레몬을 먹으면 나도 신물이 나는 거야. 이런 거 다 반사란 말이에요. 그게 척수 있는 핵에서 움직여진다 이 말이야. 발가락이 많은 지네가 주르륵 가다가 여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오른발로 1번을 올려? 아니면 옆으로 가?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면서 주르륵 간단 말이야. 그러면 주르륵 가면서 자 28번 오른발 올려. 그 다음에 28번 오른발 이제 내려 돌에서 그 다음에 29번 올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머릿속에서 척수에서 다 알아서 그냥 풀고 아무 생각 없이 대뇌의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 반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대뇌의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죠. 악어가 덩치가 큰 악어가 수컷이 왕이 있어 대장이. 그런데 거기 암컷이 이제 발전기가 됐어. 그럼 젊은 그 악어 수컷이 쓱 암컷 옆으로 다가와. 그러면 수컷 대장이 저놈 봐라. 그래서 저놈이 가까이 가는 이유는 분명히 암컷이 발정이 났는데 저 내 부인인데 저놈이 찝쩍거리는 거지 라고 생각할 틈도 없어. 갖다 냅다 그냥 꼬리를 쳐버린단 말이야. 그거는 바로 안에 시상 그쪽에 기본적인 뇌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감정이 나듯이 희노애락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대뇌의 사고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냥 감정 표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뇌라는 것은 우리가 진화되면서 고도의 그 사고 과정이라든지 고도의 여러 능력들이 있는 부분이지 보통은 웬만해서 이 속으로 이걸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어느 공무원인데 여기 다 물로 차 있고 이것만 있는데도 멀쩡히 공무원 생활을 잘 하더래. 그러면 우리는 CMRT는 바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그 흉쇄유돌근하고 승모근의 그 힘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골기관이라는 그 반사기관이 있는데 엄청나게 발달이 많이 돼 있는 거야.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승모근을 그렸는데 물론 승모근의 이 아랫부분은 다른 그 경추라든지 신경의 지배를 받지만 여기는 순전히 그 11번 뇌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멀리서 봤더니 안쪽에 이렇게 손에 천막이 있더라. 손에 대뇌하고 손해를 가로지른 막이 이거에 바깥에서 균형을 잡는 게 지금 이러한 근육들이다. 그리고 이거를 자세히 봤더니 7쌍이 양쪽에 있고 이 힘줄이 그리고 이게 에어리어 1, 2, 3에서 에어리어를 7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힘줄이 그 다음에 이것도 라인 1, 2, 3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누르면 되게 예민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 척추하고 연관이 되고 어느 장기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라인 1, 2는 이게 초기에는 여기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심해지면은 여기에 나타나고 아주 심해서 말기가 되거나 암이 생기거나 그러면 여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당시에는 MRI나 CT나 이런 검사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그 검진에 대한 그 노력을 한 끝에 이런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후두골하고 그다음에 척추뼈, 허리뼈, 천골뼈 번호. 그래서 어느 부위에 아통점이 나타나느냐를 보고 이것이 무슨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를 알게 된 거고, 또 카이로프락틱에서는 척두 저평골이라는 그런 반사점들이 예를 들어서 자궁이 안 좋으면 이 부분에 아통점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척추뼈를 얘기하고 이것은 장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바리, 테스티스, 그러면 난소라든지 고환 쪽은 여기에 있다. 근데 이거는 지역이 너무 협소한 데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또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T1 흉추는 관상동맥이다. 그 다음에 T2는 심장 근육이다. T10은 소장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CMRT를 할 때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것은 각 장기별로 영어를 이게 무슨 장기냐, 키드니가 콩팥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그 레벨, 옥시피털 레벨 1, 2, 3, 4, 5, 6, 7 조금 전에 1, 2, 3, 4, 5, 6, 7 그래서 1번은 이거는 관상동맥, 2번은 심건, 아니 1번은 관상동맥하고 심건, 그 다음에 2번은 폐, 3번은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요게 있다 이거죠.